I'm working there about for 10 years in the retirement residence and assisted living and long-term care. 안녕하세요. 캐나다 LPN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이번에는 BC주, 브리티시 콜ум비아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풀타임 잡을 잡았고 여러분들이 또 응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도와주시겠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 도움을 또 받기 전에 제가 다행히 잡을 또 잡게 돼서 너무 또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인터뷰하면서 받았던 질문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찍었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사무실에 가서 인터뷰를 하지는 않고 줌으로 하더라고요. 줌으로 하는 인터뷰 장면을 제가 찍었고 저 부분만 나오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인터뷰들을 제가 이제 질문들을 쳐놨는데 사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직종을 잡든 뭐 어디 가서 잡을 닫든 정말 흔히 받을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헬스케어 에어리어에서 일했던 분들은 아마 질문을 보시면 이런 질문은 어디서나 나올 수 있고 이런 질문들을 잘 준비를 하시면 앞으로 혹시 뭐 LPN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HCA라든지 뭐 RN이라든지 어떤 직종을 불문하고 이런 정도 질문을 자기가 잘 숙지하고 있고 질문을 잘 준비를 잘 해놨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했던 인터뷰 장면을 올리는 건 제가 이걸 올리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사실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영어로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한 걸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민망하더라고요. 좀 영어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밖에 못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거는 보시고 혹시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시고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은 저 정도 해도 충분히 잡을 수 있구나 자신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저보다 이제 준비를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저 정도는 좀 해야 되겠구나. 최소한 저 정도는 준비를 하고 근데 최소한 저 정도는 내가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질문 받는 부분은 상대방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 편집을 했거든요. 제 부분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질문은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은데 이런 질문이 나올다고 제가 이제 쳐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또 해야 되겠지만은 개별적인 질문들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따가 질문 갖고 설명을 할 때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목은 LPN 잡 인터뷰 때 실제 받았던 질문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밴쿠버에서 잡을 잡을 때 실제 받았던 질문들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여러 시설을 일하면서 받았던 질문들 그리고 뭐 지인들 통해서 인터뷰 때 이런 질문 받았다 하는 것도 좀 있으니까요.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 인터뷰 준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Tell me about yourself. 이 질문은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주변 인물들을 얘기를 하고 자기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질문 받았을 때 부모님들도 이랬고 뭐 형제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도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내 주변 인물들을 많이 얘기했구나. 근데 그게 꼭 틀린 건 아닌데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하는 멘트를 좀 준비를 하시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Yeah, I think as you know, I just moved from the Calgary. I'm working there about for 10 years in the retirement residence and assisted living and long-term care.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Why did you move your 저 같은 경우는 캘거리에서 왜 이사했니?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핵심 질문은 왜 그 전에 잡을 관두고 떠났니?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전 직장에 대해서 아주 좀 안 좋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는 그 전 직장은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나는 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뭐 굉장히 뭐 좋은 직장이었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뭐 새롭게 좀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런 식 취지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n the assisted living side, there are like 40 residents in the unit, and long-term care, there are like 29 to 32 residents there.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when you're working there, 뭐 캘거리죠. How many residents living there?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사실을 얘기하시면 돼요. 사실은 뭐 이런 질문들도 얘네들은 저 같은 ESL들을 볼 때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영어를 잘 하는지 아니면 그리고 잘 설명을 하는지에 좀 중요하니까 이런 질문들 할 때는 full sentence로 정확하게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질문은 네 번째 질문은 was it difficult to transfer Alberta license to BC license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영상 편집한 게 이런 답들이 뭐 정확하게 다 대답을 풀로 지금 영상에 들어간 거 아니고요. 저랑 줌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대화가 계속 섞이면서 제가 그냥 앞부분만 간단하게 얘기한 걸 편집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It takes some time, it takes about over like 3 weeks, but wasn't too hard. But I have to get some documentations from CLPNA and PCCMP from my company, so it takes some time and some money. 그 다섯 번째는 do you have experience to treat a chronic disease? 제가 요 질문은 제가 이제 다이아베틱 얘기한 것만 당뇨병 치료하는 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COPD라든지 여러 가지 뭐 크로닉 디지즈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MS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가 경험이 없다. 학교 바로 출신이어가지고 내가 이런 경험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배웠고 내가 이런 것들을 또 배우면 잘할 자신 있다. 또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Sure, yeah, there's always like 3-4 resident has diabetes, so take the blood sugar and give the insulin. I have lots of experience about that.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받았던 질문은 이제 Have you been working in palliative care? 여기에 질문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뭐 이런 취지로 질문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alliative care는 임종이에요. 임종에 대해서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던 건데 이런 터미널러지는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뭐 end of life care 해봤냐, 아니면 palliative care 해봤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전 시설에서 임종이 가능했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회사 팔로시에 따라서 그리고 임종에 다가오면 의사들이 end of life care 오더를 줘요. 대부분 고통을 경감을 시키고 임종을 잘 맞이할 수 있게끔 그런 오더를 잘 따르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이거는 뭐 없더라도 그냥 학교 자기가 이제 막 graduate nurse다 방 졸업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내가 경험은 없지만 뭐 palliative 죽음에 대해서 나는 내 견해는 이렇다 그래서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시면 뭐 충분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Oh yeah, sure. Yeah, aged care, getting a palliative care. So when you get the palliative care resident, we get the end life care, end life order from the doctors, and yeah, I can take care of the palliative care. 그리고 다음 질문은 Did you use EMR point click care? 이거는 저희가 이제 차팅하는 부분을 point click care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MAR 같은 경우는 약을 주고 약 줬다는 기록을 남기는 건데 이건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로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말을 써본 적은 없는데 인터뷰할 때는 써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어서 내가 써봤다. 그리고 제 오리엔테이션 갔을 때는 오리엔테이션 하는 현장에서 그냥 바로 배웠어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실습을 할 때 배웠겠죠. 그리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나는 굉장히 큐리어스하고 이런 우리는 요즘 분들은 대부분 컴퓨터가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자신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ave you supervised experience?
이것 저는 NA들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경험이 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게 아니더라도 뭐 자기 동아리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 어떤 단체에서 자기가 좀 그룹을 리더한 경험이 있다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사람들을 problem solving을 resolving, solving을 잘할 수 있다. 그런 경험들도 얘기하시면은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what made you decide to apply this facility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대부분 자기가 어플라이하는 직장에 사전 정보가 좀 있으면 좋아요. 뭐 대부분 홈페이지가 잘 나와 있으니까 요 시설은 근데 피해야 될 답은 집에서 가까워서 지원했다. 이게 사실은 어플라이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좋은 답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먼저는 이런 니네 시설에 이런 장점이 있더라. 그리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하게 됐다. 그리고 덧붙여서 집에서 가까워서 나는 온콜로 불렀을 때 좀 더 많은 시프트를 픽업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워서 또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좋은데 처음부터 집에서 가깝다 하는 답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제가 구글에 찾아봤을 때도 그런 질문을 좀 피하는 게 좋다. 답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헬스케어 에어에서는 아무래도 픽업하는 시프트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덧붙여서 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번째는 what makes you good nurse? 이 질문들 받는 것 같아요. 거기서 덧붙여서 tell me about yourself, positive or negative points. 이게 장점과 단점을 말해봐. 요 질문도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정말 인터뷰 볼 때만 늘 들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자기 장점에 대해서 한번 5가지 정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도 뭐 3-4가지 최소한 생각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무래도 동양 정서가 자기가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거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장점을 좀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면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널스들한테 요구가 되는 게 이제 팀워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어시스트 리빙이나 널싱홈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노인들하고 얘기 많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의 특성상 노인들을 공경하고 돕는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익숙하고 내가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은 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비디오로 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각자 답을 생각하시고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 a great team worker. Yeah. Then also I like the taking care of the people, especially seniors. I'm Korean. I'm Korean, so we have a culture to respect the seniors and helping seniors. That make me happy and make me satisfied. Also, I can work with the care team and the case manager, family members. So that makes me good nurse and I have now I have a lot of experience. 다음 질문들이요. 그리고 when you're working in new facility, what is new challenge to you? 뭐 이런 취지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워커들, 새로운 코워커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큰 챌린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레지던트를 잘 모르니까 레지던트들의 루틴을 알고 그들의 어떤 캐릭터의 특성들을 알면 내가 일하는 데 굉장히 수월해질 것 같다라고 그런 식으로 취지로 질문 답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12번째, 13번째, 15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얘네가 질문할 때 꼭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질문 리스트에 100%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이제 헬스 바디 캘거리로 치면 이제 알버트 헬스 서비스였었고 여기서는 이제 프레이저 헬스인데 여기서 팔러시를 브레이킹하는 브리치라 그러는데 팔러시 브레이킹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워커가 레지던트 옐링했다. 너 어떻게 할래?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꼭 일단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매니지먼트 리포트를 하고 인스턴트 리포트를 쓰는 것까지 3가지를 얘기를 하시면 핵심적으로 3가지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거 묻으면 안 돼요. 이거를 내가 모른 척 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면 친해서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것만 명심하시고 대답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번째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케어 에이드들이 메카니컬 리프트를 잘못된 방식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어떡할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는 일단 스톱을 시키고 내가 메카니컬 리프트와 쓰는 게 익숙하다. 그럼 일단 당장 하고 있는 태스크를 일단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NA한테는 이거 잘못 쓰고 있다 노티파이를 해주고, 뭐 리포트하고 인스턴트 리포트를 쓰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에듀케이터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14번째는 뭐 How do you handle complaints from resident or resident family members 왔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충분히 해결하고, 또 내 어떤 능력을 벗어나는 것들은 또 뭐 케어 매니저라든지 그리고 케이스 매니저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리고 함께 우리 팀한테 얘기를 해서, 닥터들한테 얘기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뭐 대답을 했습니다. 뭐 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런 정도 얘기하시면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15번째, When you hear your coworker talking about the resident information, what would you do?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이런 인포메이션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얘기는 안 되고 제3자한테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이제 정보를 이제 브리칭하는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 지금 인포메이션 지금 릴리싱 되고 있어. 얘기를 뭐 좀 더 리마인을 해주고, 이런 경우도 매니저들한테 리포트를 먼저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밴쿠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또 다른 아웃소싱을 조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사과 직원, HR 직원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 DOC하고도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DOC하고 인터뷰를 할 때 100% 나오는 질문, 산자가 쓰러졌다 어떡할래, 그 순서대로 그 처리하는 과정 얘기해봐 라는 질문이 한 번도 안 빼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없어요. 왜냐면 인사과 직원들은 그런 실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근데 DOC한테 질문할 때, 그 레지던트 케어 매니저도 혹시라도 나오면 100%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환자가 쓰러졌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은 제가 다른 비디오에 만들어 놨으니까 15가지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꼼꼼히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서 질문도 답을 준비해서 얘기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DOC들이 하는 질문들은 실무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고요. HR들이 나오면 질문 리스트가 있어요. 한 10가지, 뭐 20가지, 30가지 그 정도 나와가지고 쭉 질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HR들이 하는 질문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 정도 질문을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어떤 잡 인터뷰에도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잡 인터뷰는 또 뭐 다음 2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